책 쓰기 책 혹시 읽어 오신 분 계시나요? 읽으신 분 계시나요? 조금? 조금 읽었어요.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시나요? 한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우리 최미정 선생님 조금 읽어오셨는데 읽으신 거 읽어보시니까 좀 그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네네네. 잠깐만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잠깐 읽었어요. 조금 네. 읽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좀 힘들었던 시간들 그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되게 선생님의 글은 간결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한축적이고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의 글이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은 어떤 분은 막 미사여분이 막 이래가지고 네. 본문을 만들고 이러면 저는 그런 책이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그냥 적당한 문장으로 간결하고 직설적 표현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예, 책을 쓸 때는, 차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문에 복문, 계속 중문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책 쓰기는 간결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단문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쓸 때도 길게 줄줄이 쓰는 것보다는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책 쓰기하고 글 쓰기가 좀 다르다는 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너무 미사여구를 집어넣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기계발서랑 문학작품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이 시간은 그 테마를 갖다가 책 쓰기는 하나의 기술이자 프로세스다. 이거를 테마로 잡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사실 책을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죠. 우리 주위에서도 책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 쓰기는 아무나 쓰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부터 대표님도 계시고 소장님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냥 통합을 해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책 주제에도 나와 있지만은 책 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기술이자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말뜻이 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 이 책 쓰기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책 쓰기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 책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치?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냥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비 작가들이 많겠죠. 예비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 작가들은 사실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이게 책을 쓰려고 하면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책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기서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은 배우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기술이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책을 쓴다는 것은 여기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전업 작가들 있죠. 기성 작가들 이런 사람들만 책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사실 제가 책을 처음 쓸 때 있죠. 처음 쓸 때가 몇 년도냐 하면은 한 2014년도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책을 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횟수로 따지자면 거의 10년 다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책 쓰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못했었고 제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모두 반대했었어요. 모두 반대했었고 그리고 그 우리 집에서도 저보고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책을 왜 쓰냐고. 에? 책은 뭐 아무나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면서. 네가 어떻게 책을 무슨 재주로 책을 쓰려고 하느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첫 시간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제가 책을 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책 쓰기 코치지만 처음부터 제가 책을 쓰려고 책을 읽은 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어서 다시 내 인생을 재정립하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꿈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이런 책을 한번 써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번 써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을 뿐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넘어가고 계속 책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만 읽었었는데 그때 우연히 책 쓰기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책 쓰기 책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딱 읽으니까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책을 배워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쓰게 된 건데 여기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반대했지만은 제가 책 쓰기로 결심하고 제가 또 좀 한 고집을 하는 편이라서 주위에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제가 이제 한번 결심하면은 그 끝까지 좀 밀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옛날부터 좀 고집이 좀 셌었어요. 밀고 가는. 그래서 또 믿다 보니까 또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생각해서 이게 답이다 싶으면은 계속 이제 고생하더라도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밀고 가서 결국은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데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심지어 지금도 아직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배워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책 쓰기 코치 하는 데도 많고. 지금 우리 그 서점에 나가도 그 매대에 깔려있는 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기성 작가들보다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책 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죠? 가보시니까 기성 작가들보다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이 책을 내요. 신규 작가들. 그 하루에도 뭐 책의 신간들이 200권씩 이렇게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간들이 다 매대에 깔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매대에 깔리는 게 사실은 신간들이 나온다 해서 다 매대에 깔리는 것이 아니고 매대에 깔리는 것도 우리 여기 이제 출판사 하시는 우리 유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거기에는 웬만하면은 깔리기가 힘들어요. 깔리기가 힘들고 그거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대표님.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책을 냈을 때, 그죠? 책을 냈을 때 이 책이 이제 큰 출판사에서는 좀 괜찮다 싶으면은 출판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작은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매대에 깔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매대에 처음에 안 깔려도 제가 스스로 이제
부딪히고 엎어지면서 매트에 까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조건, 이 학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당시에 무조건 학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글씨 쓰는 능력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글쓰기 실력이겠죠. 글쓰기 실력이 좋아야지만이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가 붙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이게 뭐 글쓰기 잘하면 좋죠. 글쓰기 잘하면은 뭐 어차피 이 글쓰기 잘하면은 좀 더 이 내 책이 돋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이 없어도 책은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상고를 나왔거든요. 상업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는 상대를 나왔어요. 상대 회계학과. 회계학과를 나오면 상가계통이잖아요. 글 솜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실은 제가 그때 책도 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책도 안 읽고 그리고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국영수는 사실 공부 안 해요. 뒷전으로 밀려갖고 취업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부기주산 타자처럼 그 취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국영수 시간에는 사실 딴짓 했었어요. 다른 짓 하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책을 안 읽는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국어 실력도 형편없었는 거죠. 형편없었고 그런데도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책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누구나 제가 썼으니까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다고 항상 사람들한테 예비 작가들한테 말할 때는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는 책 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다, 프로세스. 그죠? 기술이자 프로세스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배우면은 그 배우는 과정에서 다 쓸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책 쓰기는 기술이라는 말은요. 책 쓰기하고 글 쓰기는 다르다. 우리 최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책 쓰기하고 글 쓰기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제가 이제 코치를 하면서 글쓰기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글쓰기 강사,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대학에 이제 글쓰기 강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쓰기 강사님이시지 않으세요? 이랬더니만 그러니까 글쓰기 강사는 강사인데 글쓰기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는 책을 안 써봤대요. 책을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보세요. 글쓰기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책을 안 써봤으면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잘 써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책 쓰기와 글쓰기를 비교한다면은 글쓰기는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국문과 출신들이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문과 출신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은 국문과 나오신 분들이 훨씬 더 글을 잘 쓰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법으로 따지나 문장으로 따지나 어휘력으로 따져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저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데도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는 일단은 먼저 쓰려면은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문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력이 뛰어나야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책 쓰기는 문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 책 쓰기는 솔직히 인생 스토리 쓰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경험했는 거. 그죠? 인생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는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그죠? 이제, 물론 글쓰기도 이게 한 테마를 주면은 그 테마에 한해서 이제 글은 작성할 수 있겠죠. 글은 작성할 수 있지만은, 책 쓰기하고 다르다는 게, 책 쓰기는 한 테마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쓰기의 장르부터 정해서, 그죠? 장르부터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장르부터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목차 구성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차 구성을 했으면은 여기에 따른 이 목차 구성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들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이게 써내려 가야 된다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겠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쓰기는 문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 책 쓰기는 솔직히 인생 스토리 쓰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경험했는 거. 그죠? 인생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는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그죠? 이제, 물론 글쓰기도 이게 한 테마를 주면은 그 테마에 한해서 이제 글은 작성할 수 있겠죠. 글은 작성할 수 있지만은, 책 쓰기하고 다르다는 게, 책 쓰기는 한 테마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쓰기의 장르부터 정해서, 그죠? 장르부터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장르부터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목차 구성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차 구성을 했으면은 여기에 따른 이 목차 구성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들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이게 써내려 가야 된다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겠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글쓰기는 내가 이제 이 문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어휘력도 또 좋아야 돼요. 그런데 책 쓰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를 가지면은 내가 가지고 내가 책 쓰기에 대한 그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법들이죠. 이 비법들만 알면은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 스토리. 누구나 다 인생 스토리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았으니까 인생 스토리가 뭐 무궁무진하겠죠. 어떠신 분들은 이 할머니나 뭐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요. 내 인생 스토리를 뭐 책으로 쓰자면은 뭐 10권도 넘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플러스 이 비법 있죠. 이 비법을 배우면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비법을 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글쓰기를 이제 가끔씩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책 쓰기니까 글쓰기와 연관되니까 글쓰기를 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글쓰기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이 문학적인 작품 있죠. 문학적인 작품.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문학적인 작품은요, 우리가 하는 그 책 쓰기 있죠.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가 자기계발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문학적인 작품은 문장력이 솔직히 뛰어나야 돼요. 아까 글쓰기 말씀드렸잖아요. 문장력이 뛰어나야 되고 어휘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시나 소설,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쓰고 싶어 하시죠. 뭐 우리 여기 자주 오시는 하태진 시인님도 계시지만은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근데 이제 시인들은 이 글이 정말 매끄럽고 되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툭박치고 이러면은 시로서의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뭐 신춘문예 당선되고 이러면 좋겠죠. 우리는 신춘문예 당선을 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있는 인생 스토리를 그걸 해서 거기서 플러스 내 지식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 생각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내 철학이 있으면 철학도 좀 집어넣으면 좋고, 그죠? 그리고 뭐 사례도 있으면은 좀 갖고 와갖고 뭐 내 사례가 솔직히 뭐 인생 스토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도 있지만은 내 사례뿐만 아니라 남의 사례도 좀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에 남의 사례가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남의 사례가 들어갈 때에는 어떤 사례를 넣는 게 좋으냐면요, 좀 유명하신 분들 있죠. 유명하신 분들 사례를 좀 넣는 게 좋아요. 유명하신 분 사례는 내 사례에 이제 저도 이 책 쓰기 책을 쓰면서요, 이 책 쓰기에 대한 설명을 딱 하잖아요. 설명을 해놓고 내 사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는 책 쓰기의 대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걸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뒷받침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 개발서를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책 쓰기를 가르치신 그 예비 작가들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또 자기 고집대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고집을 피우시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자기는 이 소설을 쓰는데 제가 이제 소설을 써도, 요즘 소설도요, 옛날에는 소설을 쓸 때는 크게 뭐 제목이 필요 없었어요. 제목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뭐 그냥 일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소설도 다 이제 뭐 제목도 만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목 구성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는 것도 좋은데, 소설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소설을 쓰기가. 왜냐하면은, 소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쓰기의 실력도 조금 바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바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장 소설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쓰는 이 자기 개발서 있죠? 이거는 제가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력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뒷부분만 넣어서, 그죠? 그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로 이제 자기 개발서로 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본인부터 알리고 본인의 직업까지 같이 알리게 되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해드렸는데, 하시면서 처음에는 오케이 하셔갖고 하시다가 또 소설의 미련을 못 버리고 소설로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소설을 이제 언제부터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여쭤봤거든요. 여쭤보니까 10년 전부터 쓰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 10년 전부터 쓰셨으니까 그거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알리고, 내가 이거를 알리면은 이제 본인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뭐 강의 요청도 물론 이걸 보고 강의 요청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직업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코칭을 또 이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쓰잖아요. 자기 개발서는 소설보다는 훨씬 빨라요. 빠른 사람은, 저는 초고를 한 달 만에 썼거든요. 저는 초고를 한 달 만에 써요. 한 달 만에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의 초고는 2개월 안에 완성하라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건 넉넉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고는 한 달 만에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초고가 40꼭지거든요. 40꼭지? 40꼭지 들어가요. 40꼭지인데 하루에 한 꼭지만 써도 어떻게 돼요? 40일만 하면 쓰잖아요. 맞죠? 하루에 한 꼭지 쓰면 40일만 하면 써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꼭지씩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줄도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조금, 하루에 3분의 1 꼭지 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속도가 붙어요. 탄력이 생긴다는 거죠. 탄력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2꼭지, 3꼭지씩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면은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책 쓰기 수업할 때 이제 그 비법들을 다 이제 풀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면은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일단은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소설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설부터 먼저 써야 되겠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 소설을 쓰면은 반드시 자기는 노벨 문학감에 이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벨 문학감에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참 좋아요. 자신감은 좋은데 그게 너무 매달려 있으면은 이 첫 책이잖아요. 첫 책. 첫 책인데 자기계발서도 지금 쉬운 자기계발서도 못 쓰는데 첫 책을 10년 동안 지금까지 써가왔고 그리고 이걸 또 마치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운이 안 따라주면은 노벨 문학상 못해요. 운이 따라줘야 돼요. 우리 일단 노벨 문학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지금 베스트셀러도 사실은 운이 안 따르면 못하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한번 가면은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책,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죠. 그 책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된 책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이 안 따라주는 거지. 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운만 있으면 안 돼. 운이 있어도 내가 책을 제대로 안 쓰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책 쓰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게 플러스 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 소설 못 썼거든요. 저도 아직 소설책을 못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제일 첫 책이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처음에 책 쓰니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쓰고 나서 있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내가 왜 저렇게밖에 못 썼을까? 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책 썼을 때도 물론 첫 책보다는 좀 더 따듬어서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쓰고 나면 미련이 남더라고. 미련이 남고 그게 이제 더 좀 내가 더 보충해서 써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노벨 문학상을 받고 노리고 이제 쓴다면은 그러면 쓰고 나서 안 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많겠죠. 지금 현재요, 노벨 문학상 받으신 사람들 있잖아요. 해외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밍웨이도 그 책들 있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 받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책을 내자마자 노벨 문학상 딱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책을 많이 처음에는 이름 없는 책들을 많이 내요. 많이 낸 것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딱 냈을 때 이게 우연찮게 정말로 이제 히트를 치는 바람에 나머지 게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지 않나요? 요즘 대표님. 그러니까 항상 내가 처음부터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 노벨 문학상 딱 돼갖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개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게 보면은 요 책이 첫 책이 아니라 그 전에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책들이 다 이름이 없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 때문에 노벨 문학상 받은 이 책 때문에 다른 책들이 조명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도 처음에 내가 뭐 베스트셀러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계속 책을 내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딱 돼버리면은요,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책들도 재조명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꾸준하게 첫 책이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 첫 책을 쓴다는 게, 그게 이제 도전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책을 쓰려면은요, 이제 아까도 그 말씀하신 최미정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있잖아요. 본문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자기계발서는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뭐 문장이 뭐 특별하게 안 띄어놔도 상관없으니까 정확하게 전달만 해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중학교까지도 필요 없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만 돼도 이 글은 다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문장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누구든지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 쓴다는 둥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 틀 있죠. 이게 이제 깨지니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책 쓰기는 따라서 이제 책 쓰기는 이제 글쓰기 능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능력 문제가 아니라 글 재주가 없어서 내가 책을 못 쓴다면 그거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력이 없어도 책은 쓸 수 있다.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력이 없어도 이 책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따라 막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다 틀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을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예. 또 다른 분들은 더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책은 애초에 엉덩이로 쓰는 거니까요. 또요? 다른 분들은요? 우리 김종승 소장님은요? 옛날에는 종이도 없었잖아요. 종이도 없고. 종이도 그냥, 없었다고요?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또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을 하면 예. 되지 않을까. 그거 우리 예, 문자도 맞습니다. 없고 예, 문자도 없고. 돈도 없고. 예. 우리 근데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요?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종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문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내가 쓰면은 글씨가 다 틀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책을 쓸 수 있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의 맞춤법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그걸 이제 답을 듣고 싶어서. 또, 그거 맞아요. 또 혹시 아시는 분? 또 생각하신 분 없을까요? 말로 해도, 손으로 안 써도, 말로 해도, 글로 다 표현이 되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이제 유현진 대표님한테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그거 말로 해서 작성하는 거는. 근데 그것도 예. 하나요. 왜냐하면 말로 하니까 알아서 맞춤법이 딱딱 되더라고요. 띄웠을 때는 띄우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춤법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찾아가 이제 하고 검사하기 있잖아요. 찾아서 하는데 근데 말로 하니까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딱딱딱딱 해주더라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팔 아플 때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막 이 하면은 팔에서 막 열이 나서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주로 휴대폰으로 할 때는 계속 말로 해요. 제가 말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팔이 아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없을까요? 전자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여기서는 전자책을 네? 여기서는 종이책이에요. 전자책은 사실 쉽잖아요. 그죠? 전자책은 전자책들 많이 이렇게 또 예.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글을 올린 거를 그러니까 모으면은 쉽게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자,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능력이 없고 문장력도 잘 모르고 막 그래도 그냥 썼어요. 쓴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그, 한글 그거 있잖아요. 그 하시다 보면은 내가 글씨가 틀리잖아요. 글씨가 틀리면 막 쓰다가 글씨가 틀리죠? 그러면 빨간 줄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못 보셨나요? 빨간 줄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글씨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틀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 해도 이제 기본적인 수정은 돼요. 기본적인 수정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가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초고를 작성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에 노트북에 보면은요 F8이 있거든요. F8을 누르면은요 이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F8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있잖아요. 우리 그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맞춤법 검사기.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국립국어 맞춤법 검사기 두드리면은 거기서 맞춤법 검사를 알아서 다 해줘요. 국립국어원도 있고 뭐 네이버 맞춤법도 있고요. 뭐 또 다운 맞춤법도 있어요. 뭐 편하신 걸로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립국어원이 아무래도 이제 좀 그게 있으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국립국어원 이제 맞춤법 검사기를 하는데 그 하면은 틀린 게 다 나오고 틀린 게 나오거든요. 틀린 게 나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고쳐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틀리잖아요. 뭐 기계도 또 못 잡아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성된 원고를 내가 출판사에 냈어요. 출판사에 냈을 때 출판사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보고 출판사에 있는 그 편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출판사에 있는 편집, 예? 전문가 아닌 전문가. 전문가죠. 맞아요. 그분들이 다 국문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이제 문장력이라든가, 그죠? 뭐 글씨 띄어쓰기라든가, 더 이제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쓰기만 할 줄 알지. 이거는, 물론 이제 책을 자꾸 쓰면은 이제 글쓰기 실력도 늘어요. 글쓰기 실력도 늘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교정을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정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요, 솔직히 완벽한 문장을 원하지는 않아요. 제일 첫째로 원하는 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원고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컨셉 있죠. 컨셉 위주로 원고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컨셉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컨셉은 원래 굉장히 이슈가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채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고 같으면은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대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컨셉이 내가 먼저 완벽한 문장 하는 것보다는 이 완벽한 문장 뭐 요구하지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면 되니까 이 컨셉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 뭐냐면은 이 책 쓰기는 뛰어난 문장력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와 사례를 적절하게 배치시키면 좋다는 거죠. 사례.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메시지에 관련된 사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 그죠?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공감 있는 스토리로 독자들에게 재미가 있고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첫째. 이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은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먼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술술 읽히는 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책을 읽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막 엮이고 해서 문장도 길고 너무 어려우면 읽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이 책이 간결하면서도 짧게 이렇게 술술 또 읽히고 재미도 있고 이러면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예요. 5개 정도는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재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완전히 막 재미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그것도 안 돼요. 재미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셉 위주로 나가면서 메시지하고 이런 거 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술술 익혀야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 읽어도 술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어야 된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책 쓰기는 아까 전문가 하듯이 근데 이제 비법을 알아야지 이제 책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스토리 있으니까 그 비법에 이제 맞춰서 쓰는 건데 이 비법은 타고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에 배우고 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 비법, 이 기술은 어떻게 이제 내가 배우는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기술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먼저 이제 간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책을 출간한 선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분야의 책 쓰기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작가님,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쓰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예요? 아까도 이제 전자책, 예, 전자책, 그리고 요즘 이북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전자책, 이북,
이걸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쉽잖아요. 그죠? 쉬운 게, 이 전자책이 장단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쉬운 거에 이제 길이 이제 익어지면은, 나중에 어려운 건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석으로 가고 나서 어려운 것도 먼저 하고, 내가 이걸 다 알고 나서 또 이제 이쪽 전자책을 하게 되면은, 요런 또 요령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고 다 써먹을 수 있는데, 먼저 요령부터 뭐 많이 익히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거는 하기 싫어진다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하고 뭐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쉬운 것만 자꾸 하다 보면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하는 그런 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쉬운 것도 할 줄도 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정석으로 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석으로 하는 것부터 먼저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만 하다가, 대표님한테 이제 그걸 배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내가 어렵게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거, 이제 전자책도 좀 내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한 권도 못 냈는데 그것도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보고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이 전자책을 많이 내신 분들도 종이책을 쓰라니까는 안 쓰시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종이책을 먼저 쓰고 전자책을 한번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을 쓰는 것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마무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쓰는 것은, 이제, 이, 전자책은 쉬우니까 이런 느낌은 없겠지만, 이 종이책을 쓰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정석으로 쓰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종이책도 엄청 쉽게 많이 쓰잖아요. 대충 써갖고 책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이책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류예요.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약한 것도 있고, 제대로 쓴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제대로 한 권 정도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1인 1책 쓰 앞으로 이제, 지금도 책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인 1책 쓰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한 권 정도는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낫다. 그래서 옛날부터 책 내는 것을 출산의 고통이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거든. 그 대신 내고 나서는 그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희열은 엄청나거든요. 우리 출산할 때는 출산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힘들어하지만은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출산의 아픔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이 따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단은 책 쓰기 종이책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제 요점을 한번 정해드릴게요. 책 쓰기 상대에서 제일 첫째 종이책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자기계발서를 위주로 쓰는 거예요. 장르부터 먼저 정하거든요. 자기계발서. 근데 이 자기계발서도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 어떠냐면은 옛날에는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딱딱했었어요. 굉장히 딱딱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더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계발서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죠? 자기계발서가 너무 재미있게 됐고, 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이 자기계발서가 에세이인지, 수필인지, 이거 경계가 애매모호해졌어요. 어떨 때는 자기계발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쓴 진짜 인생 공부라는 책이 제 인생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썼는 건데, 그게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보문고였었나?
그래서 제 책이 저는 자기계발서로 썼는데 문학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학책. 인생 스토리가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게 한 편의 드라마 같다. 한 편의 영화 같다. 영화를 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문학으로 들어갔나? 그냥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장르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계발서를 많이 쓰죠. 일단은 장르를 정하고 장르가 정해졌으면 그 밑에 컨셉, 장르가 정해졌으니까 컨셉, 그죠?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컨셉을 정하고 컨셉이 딱 나와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목, 그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제목이 바로 책 제목이에요. 컨셉을 토대로 해서 책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책 제목을 정했으면 책 제목 밑에 뭐가 있죠? 장 제목, 그 다음 꼭지 제목. 근데 이게 목차예요. 이게 목차예요. 자, 목차를 정했으면은 책 쓰기의 뼈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책 쓰기의 뼈대가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책 쓰기 뼈대가 완성이 됐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목차를 토대로 해서 원고를 쓰면 되겠죠. 이 원고를 완성을 한 것을 초고라고 그럽니다. 초고. 자, 초고가 완성이 되면은요, 이제 탈고를 해야죠. 내가 수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걸 탈고라고 해요. 탈고. 자, 탈고가 끝나면 다 완성이 된 건가요, 그럼? 다 완성이 됐을까요? 네? 편집? 편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탈고했으니까. 자, 탈고했으면 이제 출판사에 내야 되는 거지.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를 해야 돼요. 자, 원고를 투고해서, 거기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보고, 투고를 했을 때 이제 출간 제안서를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유 대표님 이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판사에서 보고 이 원고가 내하고 우리 출판사하고 취지가 안 맞다 싶으면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고, 그죠? 휴지통으로 가는 거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연락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연락이 가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 있죠.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책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솔직히 책 쓰기 처음에는 다 엉성해요. 첫 책 제가 미련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책 쓰기 처음에는 다 엉성해요. 베스트셀러 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조정래 있죠, 조정래 그분 엄청 잘 쓰시잖아요. 저는 조정래 그 책에 한동안 빠져갖고, 그 책들도 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리즈. 그래서 그 책들 보느라고 완전 정신없이 봤었어요. 그 책들이, 그분 쓰는 책은 너무 옛날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리랑하고, 한강하고 많았었잖아요. 그 책들을 읽는데, 책이 이제 이렇게 다 시리즈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데요.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데, 한 권씩 넘어갈 때마다, 다 보고 넘어갈 때마다, 이게 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책이 아까운 거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너무 재밌으니까, 책이 아까운 건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처음에는 다 엉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처음 쓰는 거는 다, 내가 못 써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